세계경제신문 2021년 1월 28일 목요일 기사입니다. 사는 포스코의 HMM 매각 추진, 지금이 적기. 정부와 HMM 옛 현대상선 최대 주주인 산업은행이 HMM을 조기 민영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해운산업 환란으로 HMM의 경영 정상화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이 민영화를 추진할 적기라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최적 인수 후보로 포스코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7일 사는이 HMM 민영화 방안을 최근 기획재정부에 보고했다며 기재부 중심으로 소관부처와 함께 본격적인 검토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는은 HMM 지분 12.61%를 보유한 최대 주주이다. 2대 주주는 신용보증기금 지분율 7.51%, 3대 주주는 해양수산부 산하 해양진흥공사 4.27%이다. 시장에선 산은과 신보 지분을 더한 20.12%를 매각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영권 프리미엄을 포함해 매각 대금은 최대 1조 5천억 원으로 예상된다. 정부 안팎에선 HMM 최적 인수 후보로 포스코를 꼽고 있다. 다만 포스코 측은 산은으로부터 제안이 오지 않았다고 했다. 포스코는 지난해 물류자회사 설립을 검토하다가 정치권과 해운업계 반발로 접었지만 여전히 해운업 진출의 유력 후보로 꼽힌다. 이번 딜이 성사되면 HMM은 2016년 10월 사는 자회사로 편입된 지 5년여 만에 민영화에 성공한다. 현대그룹 주력 기업이었던 HMM은 해운업 불황에 따른 막대한 적자로 2016년 10월 현대그룹에서 계열 분리되었다. 3조 원 이상의 공적 자금이 투입됐지만 2016년부터 2019년까지 2조 원이 넘는 영업 손실을 냈다. 지난해 해운업 호황으로 21분기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하는 등 8천억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올렸다. 포스코 친환경차 통합 브랜드 이오토포스 출시. 포스코는 친환경차 제품 솔루션 통합 브랜드인 이오토포스를 선보인다고 27일 밝혔다. 이오토포스는 2019년 프리미엄 강건제 브랜드 이노빌트에 이어 포스코가 내놓은 두 번째 제품 솔루션 통합 브랜드다. 주요 제품으로는 차체, 샤시용 고장력 강판, 배터리팩 전용 강제, 구동 모토스 에너시 고효율 강판, 수소 전기차용 금속 분리판, 2차 전지 소재용 양음 극제 등이 있다. 포스코는 포스코 케미칼,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SPS 등 그룹사의 역량을 결집해 친환경 자동차 용 철강 및 2차 전지 소재 제품과 이를 활용하는 고객 맞춤형 이용 솔루션까지 함께 패키지로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홈페이지에 이 오토포스 카테고리를 추가해 제품 소개와 고객 맞춤형 이용 솔루션 정보를 제공하고 이 오토포스 고객사와 친환경 차용 제품 공동 개발 및 공동 마케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포스코는 탄소 중립과 수소, 사회, 도래 등으로 급변하는 자동차 시장 환경에 대응해 2019년 친환경차 판매 조직을 신설했으며 친환경차 시장 선점과 본격적인 판매 확대를 위해 이번에 전용 브랜드를 출시했다.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 시장은 2020년 600만 대에서 2030년 3,900만 대까지 성장할 전망으로 관련 소재 시장 규모도 빠르게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탁 포스코 마케팅 본부장은 시장의 요구에 맞는 고품질, 고부가가치 제품과 혁신적 솔루션을 만들고 고객사와 상생 협력해
친환경차 시장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산업 현장 쇼티지 부품 부족의 공포. 삼성전자도 거래 없던 중국 부품사의 긴급 발주. 국내 굴지의 전자기업 A사는 2위권으로 평가받는 중국 LCD 패널 업체 C사를 공급사로 추가할 계획이다. 기존 거래처가 납품하는 부품만으로 제품을 원하는 만큼 생산할 수 없기 때문이다. A사는 신속한 공급처 지정을 위해 평상시 1년 이상 걸리는 품질 검사 기간을 대폭 줄이기로 했다. 반도체에서 시작한 공급 부족 기류가 전 산업으로 확산하고 있다. LCD, OLED 유기 발광 다이오드 패널, MLCC, 적층 세라믹 커패시터, LED 칩, 2차 전지, ABS, 고부가 합성 수지 등 정보기술 IT 가점 핵심 부품의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 생산 차질을 걱정해야 할 상황이다. 반발 소비 확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개발로 인한 경기 회복 기대로 부품 수요가 커졌는데 생산량은 턱없이 부족한 영향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LG 디스플레이는 최근 가동률을 100%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재택근무 영향으로 노트북, 모니터용 LCD 패널 주문이 쏟아지고 있어서이다. 회사 관계자는 세계 LCD 패널 업체들이 완전 가동 상태라고 말했다. 삼성 SDI도 비슷하다. 이 회사의 원통형 전지는 미국 밀워크, 독일 보쉬 등의 전동 공구와 테슬라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간다. 최근 경기 회복으로 전동 공구 등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주문이 쇄도하고 있다. 업계에선 턱밑까지 주문이 찬 상황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전기차, 스마트폰 등의 많게는 1만 개까지 들어가 산업의 쌀로 불리는 MLCC도 공급 부족 상태다. 오포, 비보 등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이 작년 하반기부터 주문을 급격하게 늘린 영향이 크다. 세계 1위 업체 무라타의 노리오 나카지마 사장은 지난달 블룸버그에서 휴일도 쉬지 않고 생산 중이라고 밝혔다. 구매력이 떨어지는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은 이미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다. 업체의 부품 주문이 급증한 탓에 스마트폰, TV 업체들도 부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들 업체는 감산이란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대체 거래처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자사 통신칩 대신 대만 미디어텍 칩을 중저가 스마트폰에 활용하고 있다. 작년 출시한 갤럭시 A32에 대만 미디어텍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를 넣는 데 이어 최근 영국에 출시한 저가 폰 갤럭시 A12도 미디어텍 칩셋을 선택했다. 반도체 품귀 때문에 자사 칩의 공급이 부족해진 영향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가전업체들은 최근 제품 용기로 사용하는 ABS 수급 문제로 긴장 상태다. 가전업체 관계자는 작년 말부터 충분한 ABS를 공급하지 못했는데 상반기 내내 부족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했다. 재택근무 영향으로 주문이 폭주하고 있는 노트북 업체들은 도대체 언제 도착하냐는 고객들의 원성을 달래는데 급급하다. 대만 에이서, 에이수즈 등의 노트북은 주문 후 최장 2개월이 지나야 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AMD의 노트북용 중앙처리장치 CPU 품귀와 LCD 패널 부족 영향이 크다. 제품이 부족해 경쟁사에 외주 생산을 맡기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삼성전자 시스템 LSI 사업부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이미지 센서 일부 물량 생산을 자사 공장이 아니라 대만 UMC에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파운드리 사업부 공장이 완전 가동 중이지만 다른 외부 업체에 주문이 밀려 추가 공급 여력이 없는 상황이어서다. 공급 부족 사태의 원인은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부품사들이 보수적인 설비 투자에 나섰기 때문이다. 인텔,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세계 1위에서 3위 반도체 업체도 지난해 설비 투자액을 전년 대비 10에서 30% 정도 줄일 정도였다. 이런 상황에서 부품 수요가 폭발하자 품귀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안기현 한국반도체 산업협회 상무는 반도체 공급 부족은 이제 시작됐고 3년 이상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며 다른 부품 업체들도 쇼티지가 확산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카카오톡 지갑 출시 한 달 만에 이용자 550만 명 돌파. 카카오는 인증서, 신분증, 자격증 등을 카카오톡에 보관 관리할 수 있는 카카오톡 지갑을 지난달 15일 출시했다. 이후 한 달여 만에 이용자 550만 명을 돌파했다. 현재까지 출시된 민간 인증 서비스 중 가입자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르다. 카카오톡 지갑은 회원 가입이나 별도 앱 설치 과정 없이 카톡 앱만 있으면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관서화 서비스 로그인, 정부24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 서비스 로그인 등을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다. 카카오는 카카오톡 지갑에 QR 기반 전자 출입 명부의 QR 체크인 서비스를 추가했다. 카카오톡 더보기 탭의 카카오톡 지갑 옆 QR 체크인 버튼을 누르면 이용할 수 있다. 처음 이용 시 전화번호 인증이 필요하며 이후 개인정보 동의를 거치면 QR코드가 생성된다. 인증 유효기간은 한 달이다. QR 체크인은 기존 카카오톡 탭 세 번째 탭의 코로나19 페이지에도 이용 가능하다. 카카오톡 지갑에서는 정보 처리 기사, 한식 조리 기능사 등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국가기술 자격증 495정도 확인할 수 있다. 신분증, 자격증 메뉴에서 발급을 누른 뒤 약관 동의를 거치면 자신이 보유한 자격증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중 지갑에 담을 자격증을 선택해 자격증을 카카오톡 지갑으로 가져오면 된다. 카카오는 공인중개사, 공인노무사, 사회복지사 등 국가 전문 자격증과 컴퓨터 활용 능력, 워드 프로세서 등의 대한상공회의소 자격증도 카카오톡 지갑에 추가할 계획이다. 또 자격증명이 적용되는 서비스를 카카오톡 오픈 채팅, 카카오 TV 등에서도 확대한다. 마이데이터 낙마, 카카오페이 자산관리 서비스 중단한다. 카카오페이가 1,500만 명이 쓰고 있는 자산관리 서비스를 다음 달 5일부터 중단한다고 27일 밝혔다. 금융위원회의 마이데이터 사업 본인 신용정보관리업 허가를 받지 못해 조만간 불법 서비스로 전락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대주주 적격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카카오페이의 2대 주주인 중국 엔트그룹의 제재 이력을 인민은행에 질의했지만 답이 없어 심사를 중단한 상태이다. 하나금융, 삼성카드 등도 대주주가 금융감독원 제재를 받았거나 소송 중이라는 이유로 심사가 중단돼 자산관리 서비스를 닫기로 했다. 네이버, 토스, 국민은행 등 28개 업체는 이날 금융위에서 마이데이터 본 허가를 따냈다. 맞춤형 자산관리 경쟁이 본격화하면서 소비자가 누릴 혜택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카카오페이는 카카오톡 안에서
간편하게 결제, 송금, 자산 관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앞세워 3,500만 명이 넘는 가입자를 끌어모았다. 카카오페이의 핵심 기능 중 하나는 자산 조회이다. 여러 계좌와 카드를 연결해 거래 내역을 한눈에 보여주는 것으로 전체 가입자 중 1,500만 명 이상이 쓰고 있다. 그런데 순탄하게 받을 줄 알았던 마이데이터 허가가 기약 없이 미뤄지면서 이 서비스까지 중단해야 하는 상황에 몰린 카카오페이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27일 금융위원회가 28개 기업에 마이데이터 본인 신용정보관리업 본허가를 내주면서 금융권의 마이데이터 전쟁이 본격화됐다. 하지만 카카오페이처럼 예상치 못한 암초를 만나 심사 과정에서 난항을 겪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금융정책 곳곳에 숨어있는 규제의 디테일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컴 인스페이스 네이버 클라우드 기반 위성 지상국 개발한다. 한글과 컴퓨터 그룹 우주 드론 전문 계열사인 한컴 인스페이스는 네이버 클라우드와 함께 국내 최초로 클라우드 기반 지상국 시스템을 개발한다고 27일 밝혔다. 양사는 위성 정보 활용 대중화를 위해 클라우드 기술을 접목한 지상국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한컴 인스페이스는 위성 관제 및 정보 처리 분석 등 기술을 개발하고 네이버 클라우드 컴퓨팅 및 데이터 보안 등의 노하우로 뒷받침할 예정이다. 양측은 우선 공공과학 데이터 관측을 위한 지상국을 구축할 방침이며 이후 다양한 서비스로 확대할 계획이다. 해외에서는 아마존 웹 서비스의 클라우드 스테이션,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오비탈 등 클라우드 기반 지상국 시스템이 여럿 개발돼 서비스되고 있다. 네이버 클라우드 임태건 상무는 국내 첫 클라우드 지상국을 구축해 대한민국 항공우주 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일조할 것이라며 지구의 데이터를 넘어 우주 관련 정보도 클라우드에서 안전하게 다뤄지도록 안정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컴 인스페이스 최명진 대표는 이번에 개발하는 기술은 경제적인 비용으로 시스템을 구축, 활용할 수 있어 위성정보 활용의 대중화를 이끌어 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글과 컴퓨터 그룹은 지난해 9월 인스페이스를 인수했다. 용의 꼬리 대신 뱀의 머리, 시총 100이 탈락한 강등주 눈길, 3월 지수 정기 변경을 앞두고 유가증권 시장 시가총액 상위 100개 종목에서 탈락한 이른바 강등주에 투자해야 한다는 주장이 등장했다. 주가 상승에 힘입어 중형주에서 대형주로 성장하는 종목에 올라타는 것보다 강등주에 투자할 때의 기대 수익이 높다는 분석이다. 메르츠증권은 27일 보고서를 내고 3월 시가총액 규모별 지수 종목 변경을 통해 유가증권 시장 대형주 지수에서 유가증권 시장 중형주 지수로 이동하는 종목으로 긴급 수급이 유입돼 주가를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했다. 2010년 이후 중형주로 강등된 종목들이 지수 변경 전후 4개월의 기간에 코스피 지수를 6.2%포인트 웃도는 성과를 올려왔다는 설명이다. 반면 1년 사이 주가를 끌어올려 중형주에서 대형주로 승격한 종목들은 지난 10여 년 동안 시장 수익률을 4%포인트 웃도는 데 그쳤다. 한국거래소는 매년 3월 옵션 만기일 다음 영업일에 각 시장 시가총액 규모별 지수의 정기 변경을 시행한다. 올해 예정일은 3월 12일로
각 종목의 작년 12월부터 오는 2월까지 평균 시가총액을 계산해 상위 100개 종목으로 대형주 지수를 구성한다. 101위부터 200위까지의 종목은 중형주, 그 이하의 종목은 소형주 지수로 편입한다. 유가증권 시장 대형주에서 중형주로 격화된 종목들이 높은 기대 수익률을 가진 것은 해당 지수를 활용한 기관 자금의 성격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중형주 펀드들은 중형주 지수를 벤치마크로 활용하는 반면 대형주에 투자하는 펀드는 대부분 대형주 지수가 아닌 코스피 200 지수를 벤치마크로 활용한다. 코스피 200 지수 자체가 중형주를 편입하고 있기 때문에 승격을 통한 매수세 유입 효과는 미미하다. 수급 효과가 매년 되풀이된 만큼 수익을 노리는 투자자들은 빠르게 행동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이정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지수 변경 이후의 수급 효과가 시장에 알려지면서 이에 따른 매수세 유입과 차익 실현 시기가 앞당겨지고 있다며 투자 환경의 변화를 고려해 1월 말부터 예상 종목을 매수하고 2월 말에 매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연구원이 꼽은 올해 중형주 지수 편입 가능성이 높은 대형주는 한국항공우주, 메리츠증권, 펜오션, 제일기획, 신세계 등 13개 종목이다. 내기의 경제신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